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인수공장 4월 27일 역사적인 금요일 아침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차력이라든지 실적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가 급등락 부분 따뜻했다 갑자기 추워지고 또 추워지다가 갑자기 따뜻해지고 반대로 온도차가 급격하게 진행이 됐을 때 그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체력, 면역력 이거에 따라서 감기냐 아니면 넘어가느냐 아니면 독감 수준으로 넘어가느냐 각 개인마다 틀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걸 똑같이 시장하고 개별 종목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 즉 실적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왜 박스권 부분들을 박스권 돌파 파동을 만들지 못하는 요건을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첫 번째가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국제금리 3%고 두 번째가 이제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두 번째고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하면 실적에 대해서 업앤 등락 이런 요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좀 했죠. 자, 첫 번째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들은 문호준 재무장관 다음 주에 방문 부분들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방문 전에 어제 이런 얘기 선빵의 하나 역할로 최근에 JT를 제재를 했고 그 다음에 화웨이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상해종합지수가 하락폭이 나왔는데 상해종합지수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바닥권이 거의 나왔어요. 그래서 뭐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래도 무역전쟁은 다음 주에 이제 뭐 회담 부분들 하니까 기존의 뭐 불확실성 부분이 점차적으로 해결되어 가는 구조죠. 방향 자체가 하루아침에 요입당하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국제금리 부분들은 3% 의미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계속 확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체력 자체가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 14년도에 국제금리 3%의 체력하고 현재 체력하고는 급이 틀려요. 급이 틀리는데 바라보는 시선 자체 이미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한 단계 체력이 점프가 됐는데 계속 우리가 어리게 보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자체적으로도 보면 정신적인 여정이라든지 신체적인 체력 부분은 분명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같은 3% 잣대로 볼 필요 없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주가라는 부분들은 정고점 돌파를 시도를 할 때 둘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하게 뭔가 나와줘야지만 정고점 돌파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이든 아니면 모멘텀 둘 중에 하나. 자, 어제 미국 지수 자체도 보면 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 관련된 부분 일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액본 이런 내용으로 외국인들을 우리가 그 하루아침에 주식 부분들의 전략 부분들이 바뀌는 그런 매개체 역할이 외부에서 한 번씩 푹 나와요. 어제 14,000 계약 정도 장중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해결. 또 일부도 보면 저런 그 흐름 부분들을 보면 내부자 정보가 있지 않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돼요. 항상 물론 뭐 기본적으로 실적 우상향 되는 종목군들은 예전에 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일단 가장 좋아요. 아직 뭐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이 완벽하게 돌아가거나 눈에 띌 정도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아니니까. 작년에 이제 이게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수치로 보여줬던 섹터들이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 수치가 살아있는 곳이 그쪽 기술주 섹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판 관련된 종목군들은 페이스북에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부분 거의 한 20, 30%, 20%대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과연 실적 부분들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실적은 잘 나오는데 기대치에 충족할 수 있을까 정도겠죠. 그래서 기대치 자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이런 걸로 수치를 확인하고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수치가 양호하게 나오면 이건 당연히 시장에서 그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는 그런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가장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이 예상외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장중 10% 급등이 나왔고 여기에 전에 판 관련 종목들 있죠. 아마존도 시간에서 급등, 그 다음에 인텔도 AMD라는 그 컴퓨터 회사도 13%, 인텔도 6% 급등 부분.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2.6% 증가. 계속적으로 뭐습니까? 소득도 늘어나고 있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기초로 소비되는 품목 자체가 금액 자체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싼 금액 부분들 한번 트렌드로 들어가기 힘든 그 소비 사이클에 보여지는 지표들이 전월 대비 지금 내구재도 전월 대비 2.6% 정도 증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실적이 되고 실적은 이제 해외 쪽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다음 주 30일부터 5월 3일인가요? 아마 이 기간 동안 액분 부분들 진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가벼워질 거예요. 더 가벼워지면서 종목군들 보면 액분 전후에 한번 주가 상승 부분들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왜? 액분하게 되면 주가가 같은 주식 수이고 같은 총량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 자체가 전에 뭐 200만원대 받다가 갑자기 뭐 20만원대 보게 되면 왠지 싸 보이죠. 그 착시 효과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미리 배팅 하신 분도 의외로 좀 많고. 자,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 아마존 이 종목 실적이라는 큰 카테고리, 실적이라는 그 카테고리 부분에서 견고하게 살아나 있다.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장중의 변동성이라든지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1% 변동이 나올 게 3%, 5%까지 왜? 체력이 약하니까 질병에 노출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기 때문에 우리 쪽 기술주들은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지수도 이런 영향으로 2% 정도대 상승 부분이 나왔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이라는 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뭐 9%, 10% 전후의 급등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 첫 번째 실적 관련된 모멘텀 부분들이 실적 관련된 내용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오늘 9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시 반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회담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것은 방송을 이제 들으셨던 분은 계속 강조를 좀 해드렸죠. 어제 삼촌조 광물자원에 대한 공동 구상 부분도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고, 다음 달 이제 5월달 5월 말 6월 초에 있을 회담국까지 계속 연장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런 회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화 노력으로 자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회담 되기 전에 우리가 1년 전까지만 있더라도 시장에서 뭐 CDS라든지 미사일 프리미엄, 미사일 쏘고 있을 때 전쟁 가능성 부분들의 리스크를 100으로 봤을 때, 그때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100 수준이 최소 300에서 500 정도 긍정 포인트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긍정 포인트 부분들 바뀌면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의 실적 부분들이 좋은 한국인데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떨어진다 하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과 서독 똑같은 케이스가 뭐 8배 정도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의 30% 후반 거의 40% 가까운 시장의 장악 부분들이 이미 진행되어 있는 외국인이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리고 디스카운트 보면은 나중에 밸류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만약에 목표치가 여러분들 계속 3천은 그냥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3천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뭐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만은 계속 생각을 하죠. 3천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숫자로 보여지는 거니까 차트도 지금 2475선이죠. 2500선 넘어갈까? 2600선 넘어갈까? 이거 별로 저한테는 큰 금액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목표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로 가지 않고 코멘트를 드리지만 바로 가지 않으니까
순간순간마다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과연 갈 수 있을까? 지금 갈 수 있을까? 그 확인하게 되고 의미를 점점 좀 퇴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의 신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적, 우리나라 전체적인 실적 부분들이 작년 대비 물론 줄기는 했습니다. 컨센서스 줄기는 하는데 그래도 뭡니까?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실적 부분이 나오면서 의외로 괜찮네? 생각보다 컨센서스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실적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올해 작년에 주가 부분들이 나왔을 때 2018년도 초반 그 다음에 2003분기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이 실적 수준하고 현재 실적 수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컨센서스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주가는 정고점 돌파 시도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박스권으로 가더라도 박스권 상당 부분들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 부분이 있다는 부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100이었다면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50, 30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밸류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를 당연히 줘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2470 1차적으로 뭐 2600 부분들의 파동 부분 박스권 상당 2차적으로 2500선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죠. 3000선에서 뭐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스권에 있을 때 박스권에서 돌파 시도 부분들 우리가 전에 매바닥이냐 이중바닥이냐 삼중바닥이냐 지금 거의 삼중바닥 하면서 지금 돌파 시도 부분도 스무스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관련 종목군도 허리 종목군들도 탄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주들도 트리카다 종목군도 상승파동 부분도 이끌고 거기에 실적 관련된 부분도 플러스 알파를 만들면서 2500 돌파 시도 가능성 2600까지 돌파 시도 부분들을 점점 키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렸어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스페셜한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거 기회이고 그 기회 부분들을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 올라와서 나중에 그랬었더라면 그때 접근했었더라면 이것은 투자자 부분도 확인하고 가려고 하지만 항상 그러면 늦어요. 미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아마 이런 마인드 부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3000 갈 수 있을까? 2600 돌파 가능할까? 바이오주도 꺾였다는데? 이런 생각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불안심리 부분들을 키우고 있죠. 그럴 때 모든 투자자분들이 갈팡질팡 혼란스러울 때 그걸 먼저 선행투자, 씨앗을 먼저 뿌린 사람이 씨앗을 거둘 자격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4월 27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